네, 안녕하세요. 고장영학원 장혜경 원장입니다. 오늘 509 내신 출제 경향 분석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509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많이 난해하지는 않다. 이런 평들이 이제 많았는데 2022년도에 난이도가 한번 급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74점. 그 정도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509가. 근데 바로 다시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도 이제 좀 평이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죠?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509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학교 평가가 좀 내신 따기가 수월하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잖아요. 물론 인정 안 하는 바 아닙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쉬워요. 그래서 내신 공부량이 다른 학교 대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이 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신은 잘 나올 수 있으나 수능이 안 나옵니다. 아주 509의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점. 그래서 이제 학교 그 모의고사 이제는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너네 학교의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보면 처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9 친구들이 그 509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509를 뛰어넘어라. 그래서 다른 친구들 그 전국적으로 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나의 등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일단 살펴보면요. 교재별 출제율. 물론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과서, 독해 프린트, 듣기. 독해 프린트 비중이 이제 가장 높은데요. 예전보다 교과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듣기는요. 고1 모의고사 1회분 5문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제 1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독해 프린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요.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다른 이제 독해 문제집, 그걸 이제는 편집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네 교과서에 이제 엑스트라 리딩이라고 부가적으로 내용 소재는 같은데 이제 다른 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린트를 이제 나눠 주시기도 합니다. 교과서는 2가가 보통 들어가고요. 문제 유형별 출제를 보시면은 점수로 계산한 거예요. 점수로 계산했을 때 듣기 10%, 10점이니까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이시죠? 어휘 문제가 많아요. 요건 이제 객관식에서의 어휘 문제니까 만약에 서술형에서의 어휘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어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도 서술형 안에도 어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가 객관식 문제 중에서 어휘 어법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안에도 어휘 문제랑 어법 문제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 객관식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다 고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듣기 말씀드렸고 어휘, 수능 유형 어휘 문제 우리가 보통 이제 2개 중에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밑줄 5개 쳐놓고 이제는 틀린 거 하나 고르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도 나오시고 어법 문제 이거는 예전 기준이에요. 예전 기준. 요즘에는 그쵸. 객관식 서술형을 합하면은 뭐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서술형에서도 객관식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보통은 수능 유형 어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변형. 그 다음에 서술형은 이제 어법 고치기.
독해는 일반적인 수능 유형 독해 문제인데요.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지의 어휘가 내가 이제 본문에서 외우지 않았었던 새로운 어휘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어휘 실력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이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운 대로만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509가 또 어려워하는 속담이나 격언. 그래서 이 속담이나 격언이 한 번에 이제 내 것이 되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프린트 나눠 드리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리고 속담과 격언은 어떻게 보면 비유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한국말로도 우리나라 속담도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속담은 물론 한국 속담보다 좀 쉬운 걸 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지? 비유법을 잘 이해 못하면 또 틀릴 수 있어. 이건 언어적인 능력과도 사실 연관이 될 수 있다. 509는 서술형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문제 풀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객관식 24개, 서술형 6개 정도? 그래서 30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부족하다? 막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50분 동안 막 48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요, 뭐 교과서, 부교재 다 출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약문 빈칸 완성 문제입니다. 요약문에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당연히 이 본문 안에 있는 단어로 채우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본문 안에 있는 단어로 채우라는 문제는요, 파생어를 되게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안에는 뭐 명사로 나왔는데 동사로 써야 된다던가, 형사로 나왔는데 명사로 써야 된다던가,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그거는 진짜 어휘력 문제죠. 그리고 앞글자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에. 그러면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딱 그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롭겠죠. 그래서 평소에 어휘 공부하실 때 유의어, 우리가 동의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2과의 독해 프린트는 한 12개에서 14지문 정도.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1등급 전략에 쉽게 나올 때 거의 만점 받아야 1등급. 쉽게 나올 땐 그렇습니다. 실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과서나 프린트의 주요 문장, 그리고 서술형 문제 낼 때 그 주요 어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어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대로 나오지만 않거든요. 변형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제가 동의어 말씀드렸죠. 유의어, 그 다음에 어법도 평소에 이제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듣기 유형. 수능 모의고사 스타일이고요. 5문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10점. 그지? 그래서 서술형이 나오지 않고 객관식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파악 잘 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평소에 이제 듣기 연습 많이 해 주셔야겠지. 그리고 본문, 스크립트 내용 잘 파악하고, 처음에 들려드리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놓치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 내내 찝찝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깔끔하게 하려면 듣기를 잘 소화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휘 유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중에서 고르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2개 중에 고르는 문제 유형은 반이어 위주로 나오죠. 반이어. willing, unwilling. integrate는 뭐죠? 통합하다. separate는? 네, 구분하고 분별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considerable은 뭐예요? 네, 상당히 많은, 상당한. inconsiderable은 반대말이겠고요. 자, 요게 요런 식으로 이제 변형돼서 나옵니다. 원문은 reluctant였거든요. 요 단어 좋죠. reluctant 무슨 뜻이에요? 자,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꺼리는, 주저하는 이런 뜻이죠. 꺼리는, 주저하는, 꺾어주는 맥락이에요.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illing이란 단어는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nwilling을 써야지 동의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C번에 원문은 significant였어요. 자, 제가 이거 동의어로 뭐 정말 정리 많이 해드렸습니다. significant가 중요한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죠?
상당히 많은 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considerable이랑 동의어로 쓸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rarely, hasty, guilty, thoughtful. 적절하지 않은 거, less도 있고요. 고르라는 거였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 원래 원문이 less였어. less나 rarely나 다 꺾어주는 맥락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덜 한다라는 건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문은 quick이었는데 hasty, 유사어죠? 그죠? guilty는 뭐예요? guilty가 뭐예요? 두 가지 뜻이죠? 첫 번째는 유죄, 또 하나는 죄책감을 느끼는 두 개. 자, 4번이 원문이 more important였어요. important의 동의어가 이제 crucial이거든요. 중대한. 근데 여긴 more이고 여기 less니까 얘가 정답이겠죠. 자, thoughtful. 원문이 이제 healthier manner이었거든요. 더 건강한 방식이라는 거는 플러스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thoughtfully 사려 깊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다. 자, 그리고 1번에서 5번의 의미가 다른 거 두 개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 예문에서 쓰인 뜻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품사와 다이어를 주의하는 겁니다. 품사와 다이어 주의하기. 어떻게 해줄까? 시연아. 응?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근데 그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턱 캐지 마시고요. 허리 펴서. 자, constantly, virtually, reason, company, desert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정답이 이제 2번, 5번이었거든요. 자, 보시면 이 virtually라는 말이 거의 사실상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부사로 쓰인 거거든요. 근데 이 virtual이라는 단어는 가상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virtual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상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이라는 뜻이 있어. 왜냐? 가상은 사실 같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virtual이라는 단어. 자, 그리고 5번에서는 더 뒤에 나왔다는 거 이제 명사로 쓰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막이라는 명사로 쓰였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는 shouldn't란 조동사 뒤에 동사로 쓰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품사, 그다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다이어는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reason이 동사일 때는 꼭 알아두셔야죠. 무슨 뜻이야? 추론하다 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지. 추론하다. 자, 그리고 company라는 단어 너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company? 회사란 뜻 말고. 그렇지, 동료.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상황도 company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있는 상황, company. 당연히 회사란 뜻도 있지만. 자, 이것도 제가 이제 하나 내봤는데 단어가 중요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work냐, needs냐, live out이냐, customize냐, process냐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거 고르는 게 이제 1번, 4번이었어요. 그러면 2, 3, 5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번에 their needs니까 여기서 needs가 이제 명사로 필요, 욕구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in need 라는 표현 쓰잖아요. in need. 그러면 이게 어려움에 처한. 그래서 those in need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럴 때 되게 많이 쓴다. 그래서 in need 다른 뜻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leave out 이라는 표현이 out이 이렇게 뽑아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빼다, 배제하다. 그래서 약간 exclude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금지됩니다. 네가 네 차를 이 지역에다가 놓아두는 거, 세워두는 거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빼고 배제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르고요. 그리고 process 본문에서는 food라는 명사를 꾸미는 과거분사 pp로 써서 처리된 음식, 가공 처리된 이런 의미일 때 많이 쓰는데 여기선 지금 우리의 production process는 seems to be inefficient.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process가 명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사를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단어 외울 때 제가 품사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 의미가 틀린 거. 단어의 의미가 틀린 거. 영영풀이를 보고. absorbe가 흡수하다는 뜻. 그 다음에 무언가 개념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죠. die off는 die에 off를 써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소멸되다. get used to 익숙해지다. 그 다음 rest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of your life 네 삶의 나머지 뭐 이런 뜻이겠죠. 물론 휴식이란 뜻도 있고 동사를 놓다 이런 뜻도 있어요. rest가 쉬다란 뜻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get used to 익숙해지다인데 to be employed for some purpose 또는 be put into service 라는 표현이 있는데 employ란 단어가 이제 사람을 고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이용하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그 다음에 put into service 이 표현이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용하다. 그래서 utilize의 맥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use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다 이런 표현 쓰죠 우리가.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요. 자, 어법 문제 보시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단수 남기는 절대 금지라고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이제 simple 해놓고 장난쳤는데 simply로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 지금 이 ing가 나왔어요. Writing the answer to the problem without the procedure. 그런데 precede it 주격관계대명사 꾸며주고 그래서 얘가 이제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부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동명사는 원래 동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사가 꾸며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contribute라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무슨 뜻입니까? contribute to? 네, 뭐 기여하다, 공헌하다,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이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 동명사 ing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원문에 may have negative consequence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너네가 또 이제 negative를 외웠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negative가 아니라 negative이니까 오케이 얘가 정답. 이래서 많이 틀렸어요. 여기 negative를 쓴 이유는 have라는 삼형식 동사가 consequence 결과라는 목적어를 데려오는데 형용사가 꾸며준 거지. 명사를.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 쓴 거지만 변형이 돼서 여기 can impact 얘가 동사예요. 그럼 이제 부사 써야지 동사를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워서 푸시면 안 된다. 이해하고 푸셔야지. 자, 요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문에 quickly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나와요. of라는 전치사 뒤에 dismissing 얘 동명사예요.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는 누가 수식해야 돼요? 부사가 수식해야 됩니다. 동명사는 원래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독해 유형은요. 일반적인 수능 독해 유형. 근데 선지 단어 수준이 높은 경우가 있으니까 기본 어휘 실력 챙기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속담 문제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했잖아요.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속담. 그의 적과 친구가 되어서 기뻤기에. 요런 맥락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는 적인 줄 알고 이제는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자, 이 속담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저 뒤에 나와서 들을게요. 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1번은 이제 서두름이 만든다. 웨이스트는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지?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이런 뜻이고, blessing in disguise란 말이 이제 blessing이 축복이고 disguise가 변장이거든요. 변장한 축복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불행처럼 보였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요. The pot calls the cat black 이라는 건데, 냄비가 주전자더러 이제 블랙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 이런 속담 알아요? 자기가 더 나쁘면서 남 탓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돈풋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분산 투자 뭐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나무와 숲을 뭐 나무랑 숲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자, 그리고 이제 선지. 자, why do you think the picture helps people calm down?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었고, 그림에 이제 빨간색이 되게 많았는데, 보통 빨간색은 이게 화를 돋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calm down, 차분하게 해준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었거든요. 5번을 정말 많이 골라서 틀렸어요, 학생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밸런스 아웃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밸런스 아웃을 딱 보잖아? 그럼 밸런스는 이제 균형,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아웃이란 말이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밸런스 아웃은요,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밸런스 아웃은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답은 3번이었고, intensify emotion, 감정을 막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ntensify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이제 골랐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됐어도 선지를 해석 못하면 답을 고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순서별 문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앞 단어들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걸 대비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단어들 붙여가지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서술형 문제 좀 볼까요? 어법 형태 바르게 고치기. 이런 식으로 어법에 맞는 형태로 바꾸시오. 라고 나와요. 그래서 타워. 타워가 이제 명사도 있지만 동사도 있거든요. 그랜트, 비, 세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명사 자리도 동사 자리도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주어 동사가 오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없어도 되는 자리라서 이제 분사구문 ing로 바꿨어야 되는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하게 여기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be를 이제 was로 바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아까 했었던 1860년대에 맨하탄의 인구, 맨하탄과 브루클린 인구가요, rapidly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대요. 자, 그리고 비동사가 나오고, so가 나온 다음 비동사 나오고, the number, 수. 그 사이에 있는 commuter, 통근자들의 수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가 무슨 수예요?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수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지. 도치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온 거잖아.
자, 근데 지금 글의 흐름이 어때요? 과거 얘기예요. 과거 얘기. 옛날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동사면 수일치 보셔야 되는데 주어가 더 넘버예요. 뭐뭐의 수. 그러니까 단수로 was 이렇게 써주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with 분사구문이란 개념이거든요. 전치사 with 뒤에 이제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 이 with 뒤에 나온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그러면 ship이 지가 항해를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현재 분사 ing 써주시는 거. 그래서 이런 걸 with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틀린 부분 찾아서 알맞게 고치시오. 봐봐라. 아무 데도 밑줄이 없어요. 보이시죠? 자,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개념인데 문장이 끝나고 가스 분자가요. is입니다. 탄력이 있어요. 이 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네요. 문장이 끝났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 위치 대신 뭘 써야 될까요? 동격의 대세 써야죠.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격의 대세 3가지 특성 정리해 드렸죠. 그거 잘 정리하시면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explain 이라는 자리는 이 have 우리가 보통 오형식 사역동사로 많이 쓰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보면 이 관계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되는 거거든요. 둘의 관계가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ed 붙여서 pp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 분석하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만만치 않겠죠? 그죠?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이렇게 빈칸을 완성하시오. 아, 이때 진짜 뭐. 이때가 그때예요. 22년도 1등급 컷이 74점이었었던 그때. 그 문제. 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원문이 이거였습니다. 원문이 이거였어요. 이거 보고 한번 써보세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원문이 이겁니다. 요 단어를 변형하지 말고 한 번씩 쓰고 필요한 전치사를 추가하래요. 전치사 외에는 쓰지 말래요. 조건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건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써보십시오. 맞추신 분께는 제가 특급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셨나요? 자, 원문이 요거라고 했죠? 주어진 단어를 보면 이 leading to 이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lead to 제가 뒤에 결과가 나오면서 초래하다
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동의어 짜르르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때 제가 result in을 정리했었죠. 여긴 resulting만 나왔잖아요. in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결과가 오니까. 만약에 from을 쓰면 어떻게 돼? 뒤에 원인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n을 넣어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high volumes of waste를 huge amount of trash 정도로 바꿔 쓴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의 부사 접속사 when절을 이제 as로 바꿔 쓴 거고요. 그 다음 원래는 이제 supply가요. 규칙적으로 exceed, 초과합니다. 뭐를? 수요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봤더니 exceed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is라는 동사가 보이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수동태로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랑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by 행위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는 됐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약문. 어법 변형 대비하시고요. 파생어 학습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건 교과서 문제였고 지문에서 찾아서 이제 필요하면 어용을 바꿔서 써라 라고 돼 있었는데 growing을 그냥 growing이라고 쓴 친구들 틀리겠어요. 왜냐면 grow라는 동사가요. 명사형이 분명히 있거든요. growth라고. 그러면 굳이 동명사를 쓰지 않았고 자기 명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with 전치사 다시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명사가 있는데 그럼 여기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겠구나. 그래서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본문에 withs라고 나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the east river 근데 어떤 이스트 리버인지 꾸며주는 형용사 두 개가 병치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withs를 이제는 wide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브릿지 현재 분사니까 원래 동사 connect가 있지만 connecting 이렇게 ing로 바꿔야 되고 이게 어법과 어휘력과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였었는데요.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야 돼요. 주어진 철자.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분석해 써봤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행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자, 이 회사의 코퍼레이션 회사거든요. 회사의 경영에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R로 시작한 reflect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example 요거는 뭐 쉽게 쓸 수 있었던 거고 예시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donate, give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와 그들의 이익을 공유한다. share 쓸 수 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상품을 선택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의 상품을 P로 시작한 단어? 뭐 구매한다. purchase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는 더비더비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저번에 우리 연습했었잖아요. 써보세요. 음식이 표면에 더 오래 있게 될수록 더 많은 박테리아가 음식으로 옮겨갔다. 주어진 보기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더비더비 용법.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 해보셨습니까? 자, 더비더비 용법은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고 주어 동사 쓰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래를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는 음식이 the food. 그렇게 될수록 허용될수록 있도록 표면에 was allowed 투부정사. allow란 동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오형식으로 쓰이죠. 수동태가 되면 be allowed 투부정사. 그리고 sit이란 동사는 원래 앉다란 뜻이지만 여기선 그냥 있다. 이제 일형식 동사로 쓰이신 거예요. 자, 더 많은 박테리아가 음식을 옮겨갔다. 그럼 더 많은 박테리아. 많은 이라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the more 박테리아 붙여서 쓰셔야 돼요. more이 박테리아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박테리아는 원래는 복수거든요. 원래는 복수래요. 복수. 박테리움이 단수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디아, 박테리아 이런 게 원래 복수인데 그냥 단수처럼 되게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was도 맞게 하시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 more, many의 비교급으로 복수명사 꾸며서 were, transfer to 옮겨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음식으로. 그리고 transfer, 뭐 infer, FER로 끝난다는 데 있죠? 그때 R 하나 더 쓰고 ED 붙여주셔야 돼요. R 하나 더 쓰고 ED나 ING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맞추셨다? 손 들어보세요. 맞췄다. 자, 오은고도 제가 이제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고 했는데 안 풀리죠? 안 풀리죠? 그죠? 물론 이제 내신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한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실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이번 중간고사 때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대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충격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9등급이었고 올해는 5등급제이기 때문에 작년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번에 이제 1등급 컷이 이제는 10%가 될 테니까요. 그치? 하지만 어쨌든 상대평가 아닙니까? 잘하는 순서대로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대비할까 고민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내일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진도 나가는 것들 저한테 잘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한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또 잘 준비해가지고 아쉽지 않은 결과 만들고 그 다음 시험엔 조금 더 성장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힘내봅시다. 화이팅!